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동반자 주린이 보십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락장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내일이 내만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파장상품 지수,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쳐서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날입니다.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1년에 4번 있는 이벤트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현재 지수를 살펴보면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오랜만에 폭락장이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주식을 보고 있는데 오늘 지수가 막 빠지고 내 개별 종목들도 막 하락을 시작합니다. 계좌가 막 박살이 나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손절, 그 다음에 버티는 거, 분법,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이렇게 3가지가 생각해볼 수 있는 대응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손절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주식을 시작했을 때에는 수익을 보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버티든 추가 매수를 하든 어떻든 저떻든 수익을 보는 훈련을 하고 수익을 보는 거에 익숙해져야지. 손절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3%면 손절을 한다, 5%면 손절한다, 손절가를 지키자. 손절을 했는데 다시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대략적인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손절을 하다 보면 계좌도 부달나고 멘탈도 털립니다. 왜냐면 내가 손절한 종목이 다시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일단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보는 훈련, 그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냥 하염없이 종목이 하락하는 걸 바라보는 기간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끝내 그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방법에 익숙해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합니다. 근데 저도 손절 정말 싫어하고 거의 안 해요. 제가 손절하는 경우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로 추가적인 하락장이 예상될 때. 지금 예전에 코로나 때 그랬죠. 저도 그래서 올해 초에 손절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수나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 예를 들면 대공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진짜 코로나 같은 그런 역병이 창궐한다든지 이런 어떤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런 안 좋은 악재가 생겼을 때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현금화하는 게 일단은 안전합니다. 엄청난 하락장이 예상될 때 손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자리의 종목이 생겼을 때, 내가 예의주시하던 종목인데 정말 좋은 자리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약손절을 하고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데 그 자금을 투입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사실 비중 조절이 된다면 가지고 있던 현금을 투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손절을 하는데 올해 초에 코로나가 왔을 때 말도 안 되는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하락장이 왔을 때 초반에 손절을 했지, 그때 말고는 손절 안 합니다. 저도 대신 비중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는 그래서 손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2번째, 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좋다 나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의도한 기다림이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티는 거에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은 대부분은 현금이 없을 때예요. 보유 현금이 없을 때. 왜냐하면 보유 현금이 있으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기다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매수해야지 하고 있는데 계속 주가가 11,000, 12,000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좋은 기다리는, 좋은 버티는, 좋은 존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물론 하락장이 길어지면 지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금 보유를 안 했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반성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추가 자금을 준비 또는 투입을 해야 합니다.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일단 여러분이 전업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또 그리고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긴 하지만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이외에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그 수입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주식 자금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금처럼 주식을 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냥 대충 매수하고 묵혀두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매수하는 분들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맥점의 매수를 항상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을. 그래서 현금 확보, 그래서 비중 조절을 통한 현금 확보와 지속적 현금 유입을 유지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존버는 그냥 묵혀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물론 존버지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존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락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원하는 가격대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결국은 하게 되는 그런 존버. 지금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버티면서 계속 주식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그것까지 이제 존버에 포함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는 내가 하락장에 대비해서 미리 비중 조절을 잘 해놨다면 하락장이 왔을 때 맥점에 바로 매수하는 거죠. 이 맥점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맥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영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영상인데, 아직은 지금 영상을 올릴 게 너무 많아서 초반이라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살펴보면 손절 같은 경우는 손실이 바로 확정이에요. 계좌 깎이는 거죠. 그 다음 존버 같은 경우는 손실 중이지만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역시 손실 중이지만 손실률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그런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면 사실 주가가 계속 빠질 것 같고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 계좌가 몇 프로가 하루 만에 빠져나가고 하면은, 자금이 몇 프로가 빠져나가고 하면 멘탈이 무너져서 패닉셀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팔게 되면 그 손실이 확정이 된다는 건 항상 잊지 말고 버티셔야 됩니다. 일단은 버티되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버티는 것보다는 현금을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맥점에 추가를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평소에 비중 조절을 했다가 하락장에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하락장이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락장이 오는 건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예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 같은 날, 내만여의 날 같은 변동성이 큰 날, 이런 날을 대비해서 사실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라고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주식 쉰다 생각하고 일주일 전부터 현금 확보하고 안전자산 관련주를 하시던지, 경험이 쌓이시면 인버스를 조금 살짝 담가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여러분이 주식이 하락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이 하락장이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물론 그 예상이 100%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대응을 하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경험이 되고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당장 내일 하락장이 있잖아요. 내만여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금을 미리 확보를 못 해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존버를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존버를 하시면서도 현금 계속 확보해서 나 이렇게 하락할 때 하락하는 거 보니까 진짜 주식 하기 싫다, 이래서 앞으로는 주식에 더 돈 넣지 말아야지, 이거는 안 좋고, 오히려 현금을 추가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적금 들듯이 주식 계좌에 넣고 그걸로 당장 주식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늘려가면서 그 총알을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여러분 계좌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내고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